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 침해 및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은 최장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후보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를 제외한 것이 쟁점입니다. 국회는 이를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 침해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김정환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와 국회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이번 사건은 헌법적 권한과 의무의 경계를 명확히 할 중요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만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탄핵 반대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연단에 올라 야당과 공수처, 사법부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와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며 언론의 편파성과 사법부의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의 25%, 중국산 제품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울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간화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거 부실 관리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를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증 신청을 한 이유를 변론 기일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당시 대법원은 일부 명부 오류가 있었지만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며 21대와 22대 총선의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1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탕의를 통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사유를 10일 변론 기일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장목 대행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정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저지 혐의와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경호처 사무실에서도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비화폰 서버 자료는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지고 있으며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반예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을 밝혔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며 관련 참고인 조사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계엄 관련 수사에서는 추가 입건과 검찰 송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3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회를 통해 당의 단합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 30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며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북정 운영, 방해 행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정마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도부와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당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직접 논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노동시간 유연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 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주 12시간제 예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계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본 예산 편성 단계에서 민생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임대주택 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등 주요 민생 예산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긴축 예산이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언급하며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과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최근 추경론의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가 합의해 경제 심리 회복과 성장률 방어를 위한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경 편성이 대외 신인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